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무까지 채널의 벨라. 해나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그죠? 네, 비가 요즘 많이 무척 많이 와요. 와요. 네.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진짜 많이 선선해졌어요. 네. 이렇게 또 가을이 금방 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이제 여름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근데 봄, 가을이 좋아요. 저도 가을이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는요, 고민 상담인데요. 오늘은 제가 한번 사연을 소개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들어오면서 많은 기대를 안고 들어왔어요. 대학 생활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기 위해서 학생의 임원을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따돌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뭔가 얘기를 하면 의견은 섣분히 무시되어지고 아이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얘기하면 된다는, 그냥 제 의견을 얘기하라는 다른 사람의 조언에 다른 분이 이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네요. 그냥 네 의견을 얘기하라는. 그래서 그런 조언에 그냥 제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무시당했어요. 제가 임원회의 때 예를 들자면 A, B, C 중에 하나를 고르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A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자 임원 아이들은 싫다고 얘기하고 너가 못하잖아 라면서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나 할 수 있다, A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 일들을 계기로 계속 위축되어져서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임원들뿐만 아니라 같은 과 아이들도 저를 다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학교가 가기 싫고 지옥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계속 우울함이 커졌습니다. 꽤 지금 심각한 상태이신 것 같아요, 마음이. 게다가 저희 과는 항공에 관련돼 있어서 예쁘고 이렇게 꾸미는 애들이 많은데 저는 꾸미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화장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학교를 다니는데 그 모습을 애들이 싫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모습이 우울해 보여서 그런 건지 본인 또 이렇게 추측을 하셨네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런 외모에 대한 부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 아이들에게 거부당한 기억이 있고 게다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하고 나니 소문이 퍼져서 고등학교 때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울하고 친구들의 눈치를 자주 보고 좋지 않은 학창 시절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어쩌면 저에게도 상처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도 못 걸고 위축되고 우울해 보여서 친구가 잘 생기지 않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 큰 성인들이 모여있는 대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왜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일도 너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쩌면 무거운 주제이고 어려운 문제겠지만 힘이 들고 말할 곳이 없어 이렇게 나뭇가지 채널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참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네. 이제 소외당하는 기분을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 사연자분이 어떤 계기로 이런 따돌림을 당했는지에 대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거의 그냥 그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어쩌면 풍기는 분위기 하나로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연자님도 지금 보면은 나름대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대학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잘 지내보려고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막 인싸, 아싸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나는 대학 시절에 인싸를 꿈꾼다 이런 마음으로 맞아. 이제 학교 임원까지 들어가셨다는 거 보니까 노력도 많이 하시고 꽤 근데 외향적인 분이신 것
같은데요. 외향적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잘 안 만나봐서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안도 하잖아요. 그죠. 내 의견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외향적인 것 사연자님이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막 모르겠다 잘. 그러니까 사연자님이랑 직접 대화를 나눠본 것 아니고 저희가 네. 이 사연 한 편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쩌면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음. 한번 저희가 고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해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 따돌림의 문제라는 게 저희가 보통 생각하면은 10대들의 어떤 문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시절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왕따 문제는 나이를 막론하고 전 연령대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 큰 성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있고 그럼요. 군대 안에서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있죠. 은근히 그런 마음이 아프지만 대놓고 하지는 못하고 네. 교회 안에서 그런 교회 친구들이 있긴 안에서도 있어요. 있고 이런 왕따의 문제는 솔직히 되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엄청 큰 문제거든요. 그쵸. 네. 근데 또 아마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다들 한 번쯤은 이런 뭐 심한 학교 폭력이나 이 정도까지는 안 갔더라도 뭔가 나 뭔가 따돌림 받고 있는 것 같아. 나 이런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나 경험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벨라님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있어요. 언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랑 고3 때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은따 왕따 다 경험을 해봤어요. 은따는 은근히 따돌리는 그렇죠. 거. 은근히 나를 계속 따돌리는 거. 1년 내내 그렇게. 1년이나. 그리고 왕따는 이제 같이 다니는 친구들. 은따는 반 전체가 저를 은따를 했었고 왕따는 이제 같이 다니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일을 당했었죠. 근데 그때 정말 맨날 학교에서 아픈 척하고 조퇴하고 나중에는 그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저 면담 받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싫었어요. 그 학교에 있는 그 순간 너무 싫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 자거나 그때 진짜 안 좋았던 기억은 화장실 변기 위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벨라님의 모습을 봤을 그쵸. 때는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일 겪을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지금의 모습은 정말 상상이 안 가지만 근데 그때 되게 그래서 점심도 많이 안 먹고 빵만 사 먹고 못 먹은 거죠, 그쵸? 네, 그렇죠. 저 화장실에서도 빵 먹은 적 있어요. 진짜 너무 그 시절에 진짜 지옥 같았어요. 진짜 사연자님 말했던 네. 것처럼 지옥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의 뭐 멘탈이 제가 그 다행히 멘탈이 세가지고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모르겠다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래 내가 왕따다 이렇게 약간 좀 이제 거의 끝자락 가서는 왜냐면 이제 교회나 학원 이런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제 친구 관계 생활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 그 친구들 때문에 조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았나라는 주변의 친구들 덕분에. 네. 그런 힘든 일이 있었군요. 이제는 지나갔으니.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그랬고 혜선이는요? 저도 있어요. 저도 중학교 때인데,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진짜요? 우리 같은 시기의 경험. 같은 경험이 좀 있었네요. 근데 중학교 때 이제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같이 놀던 친구들 사이에서 좀 저는 좀 나름 억울했죠. 벌써 요새 떠올리고 싶지 않네요, 사실. 진짜 싫어요.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별로 떠올리고 싶지는 않긴 한데, 아무튼 그때는 좀 따돌림을 당했었어요. 어떤 일을 계기로 저는. 그래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제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희 의견을 나눠보자면, 그때 저도 굉장히 주눅이 많이 들었었어요. 눈치도 많이 보고, 뭔가 작은 일에도 내가 뭔가 또 잘못했나? 내가 뭔가 또 저 아이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나? 이런 식으로 눈치를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친구들 눈치 볼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때는 나는 이제 그 상황에 갇혀 있었던 거죠. 음. 그 문제, 그 분위기.
그런 어떤 나를 따돌리는 그런 상황 이런 거에 갇혀있다 보니까 넓게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그때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시야를 넓게 봤더라면 그 문제를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피하고 말을 안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 와서도 집에 갈 때까지 진짜 한두 마디 할까 말까? 입 그냥 꾹 다물고 그러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왕따를 주동했던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따를 주동했던 애가 저한테 어떤 말을 이렇게 딱 했는데 그 하루는 수준이 넘어버린 거야. 진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수준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지 못하고 그냥 너가 나를 왕따 시키려면 시켜라. 아까 우리 별나님이 나 그래 왕따야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막 왕따 시키려면 시켜. 나 이제 당할 만큼 당했고 이제 더 당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으로 걔한테 이제 막 지금까지 참고 있던 억울한 거나 이런 걸 막 다 쏟아붓고 막 화를 내고 했는데 신기하게 저는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아 나는 이제 정말 회복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애들 눈치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고 제 마음대로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행동하니까 해결됐어요. 감사하네요. 또 네, 참 그것도 네. 참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결과랑은 달랐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제가 눈치 안 보고 막 이렇게 행동하면은 이게 막 일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문제가 해결됐고 그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나를 왕따 시키려면 시켜라. 이제 너희가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상관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대담함이 이제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문제에 갇혀있던 생각이 문제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시원한 기분도 들고 마음에 또 하고 싶은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속이 시원한 거야. 근데 그렇죠. 근데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어렵죠. 너무 어렵고 이미 이제 자존감은 바닥이고. 맞아요. 그때 저도 울기도 진짜 많이 울고 괜히 학교 안 가려고 부모님한테 헛소리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그때 감정들 생각하면은 마음 아파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같이 그런 안 좋은 기분 같은 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만큼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해진다는 거는 진짜 깊은 상처로 남을 일이고 맞아요. 사연자님은 지금 학창 시절 내내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계속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조언이나 방법을 저희가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고 맞아요.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 지금까지 참아온 거 견뎌오신 것이 너무 대단하다는 말씀을 맞아요. 드리고 싶네요. 지지 없이 혼자서 이때껏 그래도 견디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